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달 5만 160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에도 못 미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0,000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10,000원이 8표, 그리고 무효가 1표 나오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110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을 심의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에 붙여진 겁니다. 물가나 경제 성장률 등과 연계해 좀 더 전문적인 계산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짜릿한 최저임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 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바람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됐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고요. 반면 여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회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회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로 결정하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공신력 있는 연방통계청이 제공하는 월별 임금 현황을 바탕으로 9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인상률을 결정하는데요. 우리와는 달리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세력이나 정치권의 개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은 통계청이 작성하는 주당 평균 소득 등을 지표로 9명의 노사정 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스위스 역시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최저임금을 연동시켜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유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현재 같은 소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